네, 안녕하세요. 디아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무학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연속 매수세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9월에 파월이 또 금리 인하를 또 이제 야기시키면서 이것들이 외국인 매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무학의 또 주가의 변동을 쳤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2일이었죠. 열흘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때 연달아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6일 연속으로 무학 주식을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확실히 많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6일 동안 누적된 순매수량이 거의 9만 주가 넘어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된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또 결론이 나게 되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초점을 맞춰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연방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발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강력히 좀 의사를 내보이면서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 금리에도 압력이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외국인 매수, 이게 무슨 연결성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에서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랑 다른 국가 자본이 이동하는 경향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도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이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무학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방어적 종목, 경기 방어주를 가지고 있는 특성은 특히나 금리가 하락할 때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금리 환경 변화를 좀 예상을 하고 미리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원론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랑 주류 산업을 좀 더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고요. 주류 산업 같은 이런 소비재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무학이랑 이런 소주를 다룬 주류 제조하는 기업들에게한테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 증대를 이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를 조금 포커싱을 맞추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하게 앞으로 실적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또 매수에 나섰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금리가 하락하면요, 채권 수익률이 좀 줄어들게 되죠.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나 안정적인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학이 또 배당주를 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매수 전략을 취하는 데는 또 한몫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시사를 했던 거, 그다음에 무학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리 환경 변화에는 투자 전략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또 예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에 대한 시선이 끌렸고 거기다 배당을 준다 하는 것까지 좀 더 이어졌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무하게 좀 주가의 움직임은 또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실적이나 이런 가능성도 더해지면서 산업 전망을 또 미리 파악하고 매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학이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랑 경기 둔화 시점에서 소비가 또 안정적인 주류 업체는 또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또 펼치게 되면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텐데 한국도 금리 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 금리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랑 주식 시장의 유동성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요. 무학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학 같은 소비재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커질 수 있게 되고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한국은행의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부채 문제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의 신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국내 금리는 큰 변화가 없고 또 점진적인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요. 경기 둔화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미국이랑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또 더 둔화가 되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가 연기될 때는 경기 불확실성은 더 증폭이 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또 되거나 또 특히나 소비자 같은 기업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외부의 변동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국제 정세가 조금 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나 유가 상승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원화 약세가 또 지속되게 되면은 자금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학의 이런 상승세는 또 외부 경기 변동성을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학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의 영향 플러스 내부의 요인, 매출 성장에 또 반영이 또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시기적으로 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충분히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금리 인하부터 무학의 매출 성과나 이런 흐름들을 같이 연결 지으면서 봤는데요. 추후에 또 9월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 상황과 또 연결 지어서 또 변동의 차이 추이를 살펴보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걸 잘 살펴보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